안녕하세요, 매드델링입니다. 저희 지난번 시간에는 틸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틸트 파우치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저희 이렇게 가볍고 귀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랩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후크 고리가 없이 스트랩을 이쪽 편물 쪽에 걸어서 만들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건데, 자세히 보시면 실 한 줄 한 줄 엮어서 일일이 손으로 매듭을 해가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도 많이 필요로 한 스트랩이에요.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보도록 해요. 우선 스트랩은 가운데에 두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슬코로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가닥의 줄로 매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얇은 부분도 있고, 저희 틸트 웨이브백인데요. 이 부분에 사용하는 스트랩은 비교적 또 좀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요. 저희 틸트 클러치 백인데요. 틸트 클러치 백에는 스트랩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볼드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스트랩을 또 두껍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매듭을 하기 전에 가운데 이렇게 두께의 역할을 해주는 심지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사용했던 코바늘 7.5호 또는 가지고 계신 다른 비슷한 코바늘이어도 상관없어요. 분의 실을 한 30cm 가량 남겨두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코를 잡아주시고요. 사슬코를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매듭을 하게 되는 이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슬코 뜨는 거를 쭉 이어가지고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 줄 건데요. 저희 틸트 파우치에 적합한 길이는 약 7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사슬코를 만드는 시작부터 70cm 가량을 만들어 볼게요. (70cm의) 길이는 대략 이 정도이네요. (70cm가) 되었습니다. 사슬코 70cm를 만드셨으면 끝에 남아있는 실도 약 30cm, 40cm 정도 여유있게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이 매듭을 할 길이는 사슬코 만든 길이의 2배면 충분해요. 근데 같이 또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분을 남겨둔 부분까지
생각하고 실을 이렇게 한 줄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 매듭을 시작한 부분의 이 길이 정도, 네, 이 길이 정도 빼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잘라주시고, 이 똑같은 길이가 4줄이 필요해요. 그래서 4가닥을 만들어 줄게요. 다 양쪽 끝이 커팅이 되어야 되고요. 세 가닥, 마지막 한 줄. 네 줄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쪽에 임시로 잠깐 묶어줄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2줄씩 이렇게 돗바늘에 끼우셔가지고요. 첫 번째 사슬코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넣어주고, 여유분에 남겨둔 실이랑 일치한지 보고, 네, 그대로 둔 다음에 아까 남은 2가닥 마저 바늘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끼우시고, 아까 이렇게 윗방향으로 끼웠는데요.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묶을 거거든요. 또 길이 맞춰서. 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제 저희 매듭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저희 이 매듭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가정에서 하실 때 고정을 시킬 만한 그런 집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납장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의자나 뭐 선반장 이런 데에 간단하게 살짝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묶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묶으셔서 매듭을 해줄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비교적 저희 허리 이상의 높은 곳에서 한번 이런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방에 니트웨어들을 수납해 두는 수납장인데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묶어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유분 남겨놓은 5가닥 있죠? 네, 2갈래로 나눠서 이쪽 한 곳에 다시 풀 수 있을 정도로 리본을 만들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힘을 잡아당기면서 해줄 거라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힘이 받쳐줘야 될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의자에 한번 이렇게 살짝 묶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길이가 70cm인데요. 이 끝까지 잡아 당겨서 멀리 이렇게 당겨주면 좋지만, 이 간격이 너무 길게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 버리면 얘도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실이 혹시나 너무 힘이 가해지면은 끊어질 수도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듭이 너무 이렇게 길게 당겨져 있으면 잘 안 돼요. 이게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로 나눠서 네, 한 요 정도 길이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가장 적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이따가 풀 거니까 한번 가볍게 쉽게 풀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이렇게 2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팽팽하게 네, 고정이 되었어요. 자, 그럼 매듭을 시작해 볼게요. 사슬코 모양의 보이는 쪽이 이렇게 꼬이지 않게 반듯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네, 묶어주시고요. 실을 4줄에서 각각 2줄씩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2갈래로 만들어 주시고,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서 각각 이 2줄 사이에 이렇게 벌려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실이 각각 위, 아래, 왼쪽에 있는 실도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위아래를 기준점을 정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매듭을 시작할 건데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할지 왼쪽으로 먼저 시작할지는 상관없으세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시작하겠다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줄을 먼저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손은 이렇게 벌려주신 상태에서 왼손은 이렇게 있으시면 더 쉬우셔요. 네,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줄을 이렇게 밑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이쪽 실은 그대로 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위, 아래, 왼쪽에 있는 실 사이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제자리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까 아래쪽에 있던 실이 이렇게 실이 넘어왔을 때는 위쪽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나왔던 실은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네. 이제 왼손을 해볼게요. 왼손에서 가장 위에 있는 실 부분을 이렇게 사이에 놓고 위로 넘어와서 아까 아래에 있던 실이 위로 가게, 방금 나왔던 실은 아래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른쪽 왼쪽 각각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오른쪽 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순서를 꼭 헷갈리지 않게 네, 여기 실에서 나왔던 실은 무조건 아래로 향하게끔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왼손 위에 있는 실이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되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매듭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여기 윗부분이 어색해 보여도 이 부분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디를 해야 되지? 하고 까먹었다 하시면 가장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을 보시면 왼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을 이제 할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네, 나중에 어디 할 차례였지 하실 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가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위에 있는 실 나와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주면서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보면 왼손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실을 사용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오른손이 이 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손은. 그리고 왼손만 움직여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톡톡톡 잡아 당겨주면서 위에 모양을 봐가면서 예쁘게 잡아 당겨주면 돼요. 살짝. 그 다음에 오른손 할 때는 또 왼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로 고정을 시켜주면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을 잡아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좀 더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양손을 다 놔버리면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약간 위아래가 구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넓게 벌려서 당겨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되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것만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70cm 정도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약 한 30분은 좋게 걸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30분 동안 있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꼭 하시길 당부드리고, 하시다가 놔둘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그대로 놔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실이 막 이렇게 꼬여버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엉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점을 이게 또 막상 돌아가 버리면 찾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손을 놔버렸는데 어디 부분이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그림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 부분은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윗부분으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부분이 왼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 반대쪽인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준다.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왼쪽 실을 해주기. 각각 4줄의 실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무늬의 간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끝까지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려지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 이 실에 가지고 있는 이 실의 굵기 있죠. 이 굵기의 모양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겨지기는 하지만 잡아 당기면 되게 촘촘해지고 충분히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두께로 나오게끔 실을 약간 펼쳐줘 가면서 이쪽 윗부분에 있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 실을 덮지 않고 바로 밑부분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또 예쁘게 나오고, 너무 촘촘하게 하신 것보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좀 더 보기에도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살짝 펴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실이 바로 옆에 붙을 수 있게 위로 올라가서 이 실의 굵기를 찌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공간을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심지가 살짝씩 보여줘도 괜찮아요. 너무 이 간격을 빈틈없이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선은 빈틈이 조금 보이더라도 간격을 넓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 손이 이렇게 잡는 게 또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손을 이렇게 옮기다가 보면 내가 손이 놔져 버려가지고 이게 자꾸 전에 했던 것들이 당겼었는데 풀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예쁘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저희 딱풀 있죠? 딱풀을 사용해서요. 여기 심지에 한번 살짝만 쓱 발라주세요. 이렇게 쓱 발라주시면 이렇게 매듭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 살짝 붙어요. 그래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예쁘게 잡아가면서 빨리 쉽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은 이 실도 되게 길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다 모든 실들을 일일이 빼주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좀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신 것보다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매끄럽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매듭을 완성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듭할 때마다 이 심지가 굉장히 흔들리죠. 흔들리면 또 모양이 또 팽팽하게 잡았을 때보다 또 덜 이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을 고정시켜 주는데 여기 끝에까지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고 또 양쪽으로 묶어져 있는 이런 물건이나 집기들의 힘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하고 위치를 조금 더 끌어서 올려주고 다시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먼저 아래에 있는 고정시켜줬던 실을 풀고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꼭 위에 있는 실 이렇게 풀었어요. 이 부분은 엄지손
검지손으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풀리지 않게끔 잡아주고 있으면 네, 다시 작업을 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다시 바짝 가깝게 묶어줄게요. 꼭 묶으진 않으셔도 되고 이 정도로 살짝 고정만 시켜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 잡아주고요. 이 사슬코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반듯하게 해주고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그리고 마저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길 때 약간 사선 아래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끔 잡아당겨 주시는 게 네, 좋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잡아당기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끊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주의하셔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사용하셔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사슬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두 바닥을 이렇게 양갈래로 2번 묶어주시고 네, 스트랩 부분을 완성해봤습니다. 저희 하고 나면 양쪽 끝을 이렇게 묶어주고 여유롭게 남긴 실 부분 있죠? 이것도 아직 끊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세요. 파우치랑 네, 연결시켜줄 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우치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액세서리 이 후크 고리가 없으면요,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네, 그대로 이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고리를 그대로 남겨두시면 되고요. 왜냐면 후크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끼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후크 액세서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끝을 동일하게 잡고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후크에 장식이 없으면 장식이 없는 만큼 이 스트랩 길이는 70cm 정도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크 장식이 없으면 조금 더 스트랩 길이를 약 10cm 정도 네, 더 길게 하셔가지고 네, 한 이 정도로 길게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끝부분을 저희가 이제 숨겨주면 돼요. 5가닥의 실을 약간 구멍이 큰 돗바늘을 사용해 주시고요. 얘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끼우면 쉽게 많은 양의 실도 끼우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약 2코 정도의 간격의 전으로 들어가서 이 가운데 사이에 넣었잖아요. 이 실도 이렇게 넣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 코너 부분에 하나, 둘, 3개 정도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가운데 놔두고 하나 하나 이쪽을 각각 실을 연결해서 네, 할게요. 그러면 가장 윗부분에서 실이 들어갑니다. 네, 실이 뭉퉁하게 걸려 있으니까 천천히 주의하셔서 실을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반대쪽. 사이에 조금 이렇게 벌려주고 모여서 쭉 떼주세요. 이제 이 부분은 서로 한번 묶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향하게끔 일직선상으로 쭉 숨길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뒤집어줄게요. 부분에서 세 가닥, 세 가닥 한 줄씩 여기에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닥은 묶지 않아도 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다섯 줄끼리 매듭을 잡게 되면은 이 매듭 부분도 굉장히 뭉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반인 일부의 실만 가지고 한번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었고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실들은 일직선으로 바닥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바닥까지 안 가고 절반 정도만 숨겼을 때 겉으로 이게 한 줄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줄이잖아요. 뭉퉁하게 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바닥까지 한번 숨겨 볼게요. 이것도 한 번에 숨기기보다는 두 갈래로 나눠서 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바늘을 이렇게 해주시고, 일직선으로 되게끔 이쪽에 있는 한 줄에도 한번 지나가보고, 모양쓰기 이렇게 또
부분을 나머지 있는 실은 같은 줄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을 때 바로 옆줄 쪽으로 향해서 숨겨볼게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실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바늘이 사이즈가 크면 한 번에 막 이렇게 여러 개 코를 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 부분이 뭉퉁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앞서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2코 정도를 조금씩 잡아주면 쉽게 또 바늘 머리가 이렇게 잘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표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길 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난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일정하게 그 패턴을 유지해 가면서 동일하게 해주면 표시난 부분도 하나의 무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의 새로운 또 바느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울지 않게, 오므려지지 않게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숨겨주시면, 이거는 지금 저희 빼뜨기를 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숨겼으면 잘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볼까요? 저희 틸트 파우치 스트랩까지 연결해 보았고요. 저희 틸트 파우치의 포인트 액세서리인 후크 고리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라피아 실과 후크 고리를 세트 구성으로 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은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면을 살펴보시면 살짝 금이 가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부분으로 이 후크 고리도 빼고 가방 편물에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크릴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큰 힘이 가해지면 깨질 수도 있고 충격에도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일반 그 아크릴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웬만한 생활 속의 그런 충격들은 뭐 크게 그렇게 사용하다가 깨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벌리고 이거를 끼웠다 뺐다 하실 수 있는데, 끼웠다 뺐다 하실 때 약 요 정도? 이 정도로 잡아당겨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이 고리를 한번 빼볼게요. 고리를 뺄 때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면이 있잖아요. 직선인 면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살짝 당겨서 이렇게 빼면 쉽게 빠져요. 그리고 넣을 때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랑 여기랑 살짝 벌려서,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 면적이 넓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쉽게 벌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조심히 이렇게 끼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방에 끼워 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방을 이렇게 조금 잡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는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끼우기는 쉬워요. 근데 혼자 하실 때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커터칼인데요. 되게 한 1.5cm 정도 폭을 가지고 있는 커터칼인데 여기 이 타원형의 안에 있는 내경보다 살짝 큰 사물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놓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살짝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로 두고 가방을 잡고 여기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볼까요? 지금 여기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웠다면 이렇게 해서 커터칼은 빼주고 고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고리 부분을 숨기는 거는 이제 짜투리 실 부분을 숨기는 건 똑같으시고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스트랩은 연결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고 이렇게 벌려서 이 고리 부분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아주 쉽게 부착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후크 고리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알려드렸던 70cm의 길이로 완성했을 때는 지금 딱 이 정도의 사이즈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후크 고리를 사용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살짝 그 사슬코 만드는 것부터 조금씩 늘려주셔요. 늘려주셔서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후크에 달려서 하시면 조금 지금 이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달아지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틸트 파우치를 이번 시간에 완성을 해보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틸트 웨이브백이라는 제품이에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래서 크로스로 그 다음에 롱 숄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가방이거든요. 자, 스트랩은 저희가 이렇게 크로스 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보시기에도 길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두 줄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랩은 정말 작업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줄보다는 이렇게 가는 스트랩 두께로 두 줄로 했을 때 느낌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디자인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작업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 틸트 웨브백을 살펴보면 저희가 바닥 부분이 우선은 지금 파우치랑 다르게 넓게 있고요. 요거는 되게 미니 사이즈예요. 작게 만들었는데요. 뒤에 핸들은 저희가 하나만 달았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하나를 더 달아서 일반적인 그런 가방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조금 늘어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늘어지고 이렇게 좀 그런 가방을 좋아해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느낌을 연출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금속 부자재를 이용해서 약간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많이 넣으면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처져요. 처지지만 완전히 확 벌어지지 않게끔 이 길이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자연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복주머니의 그런 느낌 원리인데 약간 좀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었을 때 네, 여기를 물건을 넣었다 생각하고 잡아당겨 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스트랩 부분은 틸트 파우치는 감춰줬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두꺼우면 숨길 때 조금 또 티가 나요. 그만큼.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돌출을 시키고 금속 부자재를 이용해서 끝에를 조금 자연스럽게 완성을 마무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해요. 하실 수 있는 사이즈는요. 완쭉 빅백으로 빅 사이즈로 하셔도 이 틸트 스티치 자체는 한 줄로 하지만 해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질기고 이 부분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하셔서 짐을 많이 넣으셔도 되게 약한 가방은 절대 아니라서 빅 사이즈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미디움 사이즈, 네, 미디움 사이즈로 완성을 해보았고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제가 원하는 쉐입이 이게 제일 잘 만들어지는 네, 가방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틸트 웨이브백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